저는 이곳이 개인적으로는 고양시의 판교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야외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진행사항 잠깐 살펴보고요. 여기 장항지구입니다. 또한 특별히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이제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K컬처밸리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사업 한번 현장 둘러보고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이제 자리 잡을 예정인 이 주변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킨텍스 주변의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올해 이제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도 2024년 완공 예정이고 제3전시장도 2024년 또 이렇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보면 3만 명 이상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A4블럭과 A5블럭은 신이타로 올해 초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분양들이 좀 있고요. A1은 행복주택 부지이고요. 행복주택이 또 여기에 A6 또 A3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민간 아파트가 공급하는 이제 B1 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 시기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10월로 잡혀 있고요. 이 M1 주상복합 여기도 2024년 1월이 이제 이 분양되는 시기를 그때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정입니다.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는 것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분양 자체를 임대로 분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렌트비가 한 달에 20이다, 3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민간 임대를 기존의 다른 이제 주변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분양하는 것을 민간 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임대와 차이는 공공임대는 이제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10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10년 전에 분양 전환을 이렇게 해주지만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분양 전환은 안 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항 공공택지지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공공분양에 속하는 이제 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간은 이제 여기가 B1 부지가 있고 B2 부지, B3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B3 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분양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리스크가 좀 하나 있다고 하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늦춰지면 공급 의지를 발표를 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시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좀 안정되는 시기에 이 물량이 대거 풀리게 되면 이제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에 하락을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쯤 이 분양 시기가 이루어지고 입주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 서구, 대하동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조성되는 곳이고요. 면적은 약 1562제곱미터의 면적입니다. 계획 인구는 27,000명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12,000세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 방송 영상밸리 그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 플랜카드들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 요 표지판에서 좌회전 하면 이 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진입 도로고요. 이 라인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펜스가 다 쳐져 있죠. 또 여기에 이렇게 작은 장항천 하천이 하나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장항 공공택지지구 개발 현장 모습이고요.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한예종 유치 부지로 좀 남겨두었던 유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멀리 보이는 이 아파트들이
네, 킨텍스 주변에 있는 자이 아파트, 뭐 더샵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택지지구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나오면 이런 작은 길이 구도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쪽을 보이는 이곳이 이제 고향 방송 영상밸리 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뒤쪽으로 다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길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좌회전 할 거예요. 좌회전 하시면 이런 또 작은 이면도로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고향 영상밸리 공사하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 이렇게 쭉 가서 다시 좌회전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좌회전에서 나오면 이렇게 대로 왕복 한 6차선 정도 되는 대로가 나오고요. 오른쪽이 이제 K컬처밸리라 해서 CJ 라이브 시티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이 고향 방송 영상밸리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대로를 사이에 두고. 장안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와서 이 K컬처 CJ 라이브 공연장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고요. 이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신 다음에 큰 사거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회전 하시면 이제 GTX 역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임장을 해보니까 뭐 지도상으로는 1.4km가 찍혔지만 실제 거리로는 약 2km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상으로는 자동차로는 뭐 한 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지금 장항지구의 가장 뭐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 이 M1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47층으로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뭐 문화복합시설로 같이 지어집니다. 아파트도 주상복합이 한 1694세대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기에는 현재로서는 뭐 3호선 마두역이나 정발산역이 한 1.5km 이내에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다가구 다주택 이렇게 개인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있고요. 여기 이제 원도 있고요. 또 이쪽이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은 뭐 거의 마이스 산업의 이제 메카가 될 곳이기 때문에 고양시로서는 상당히 좀 집중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강남도 마이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인 그 GBC 건물이 105층짜리가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타워로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곳에 뭐 전시, 컨벤션, 공연장 등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또 영동대로 부근이 이제 지하로 통합 개발되는 사업이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스 산업으로 인해서 이 잠실 영동대로 주변 일대 엄청난 이제 또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주변에 막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이기도 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핫한 곳인데요. 뭐 강남도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마이스 산업 개발이 지금 한창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속도를 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현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산업이 마이스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이 마이스 산업이 가져다 주는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통해서 좀 일자리 창출이 이곳에서 다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예종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게 이 한예종은 현재 성북구에 있는데요. 성북구에서도 굉장히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또 더 큰 하나의 난관이 있다면 뭐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가 협약을 맺어서 한예종 예치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도 지금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가 나서서 한예종 유치 챌린지를 또 하고 있고요. 힘내시라고 응원 보내드립니다. 사실 고양시는 한예종 유치로 최적지이죠. 교통으로도 GTX 노선이 이제 개통되면 뭐 강남까지 17분대로 이렇게 주파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방송 영상 밸리가 이런 콘텐츠가 특화되어 있는 도시고 아레나 공연장까지 들어오고 또 CJ 라이브 시티가 들어오는 이곳은 아레나 공연장이 뭐 축구장 46개 그런 면적으로 좀 들어올 예정이고요.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한류 스타들이 이곳에서 공연하면 외국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일로 몰려오겠죠. 또 이렇게 주변에 기숙사로 쓸 수 있는 뭐 아파트 또 오피스텔 이런 택지지구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거보다 뭐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양시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 또 이런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이쪽에 부동산 시세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항지구를 통해서 이 킨텍스 라이브시티나 이 영상밸리 쪽을 한번 이렇게 걸어봤는데요. 도시는 걸으면 느낌이 굉장히 새롭거든요. 걸으면서 이 도시의 느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24년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2024년 이후에 늦어도 한 26년에서 28년 사이가 되면 이쪽 킨텍스 주변은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외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이 킨텍스 쪽을 찾았을 때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로 급부상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도시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쪽에 나오는 행복주택이라든가 민간 분양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P3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분양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은 좀 불편합니다만 택지가 다 완성되고 나면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킨텍스역까지 오겠죠. 여기가 이제 GTX 역사 위치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GTX A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지하철 3호선이고 이 뒤쪽으로 이제 경의중앙선이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철도는 하나, 둘, 세 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부 도보권은 아니라는 것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보권이 아니래도 저는 이 도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영상밸리에 대한 콘텐츠를 다 누릴 수 있고요. 또 주변에 JTBC라든가 EBS라든가 또 여기에 손옥함, 옛날에 대명이었죠. MVL 그 호텔이 지금은 손옥함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요. 손옥함 2에도 건물을 짓고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도시가 오늘 임장을 통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는 좀 이 주변이 이렇게 헝해요. 그런데 지금 이 헝한 느낌과 이쪽에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도시와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개인적으로는 고양시의 판교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양시에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지만 창릉 신도시는 약간 서울권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랑 인접한 이런 비즈니스가 조금 더 그쪽으로는 강화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고양시 안에 있지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가 일산 서구 이 킨텍스 주변이 아닌가. 그래서 일기 신도시로서 늦어도 정말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자족도시로 성장한다면 또 어린 시절을 일산에서 보낸 자녀들이 이제 청년이 됐고 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고 한창 이제 일할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때 분당과 일산을 놓고 분당이 아닌 일산을 선택했던 일산 시민들의 그 허탈감은 상당히 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자족도시의 기능을 많이 들어가서 일산이 조금 더 활발한 도시, 또 외부에서 평가받을 때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요새 고양시가 그래도 그 언론 보도에 자주 노출이 됐는데 그게 거의 다 자족 기능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은 흐뭇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고양시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야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상승하는 거니까요. 함께 좋은 도시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